가족에게 마음을 열수록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고 나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배웁니다. 그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의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의 평온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65 이후에 직접 느끼고 배운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게 더 현명했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밀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한 뒤에 마음이 지치거나 그 순간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다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안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 재정의 커튼을 한번 열고 나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아주 빠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성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올해로 81세 퇴직한 기술자로 평생 알뜰하게 살며 투자도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죠. 몇 년 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본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통장 잔액, 국민연금 주택 소유 현황, 그리고 유산 분배 계획까지. 엑셀 자료까지 출력해서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도와 고마움을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계세요. 건강이 걱정인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심지어 한 아들은 혹시라도 상황이 생길까봐 같이 살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물론 다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소비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안마의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누군가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들이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본의 아니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얼굴을 비추고 생일도 기억 못하던 손주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위임장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정하는 것,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통장 내역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TV를 샀는지, 왜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참으며 혼자 감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공유는 꼭 필요할 때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밤잠이 편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영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날 걱정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은 관심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든가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어 같은 말. 우리에겐 그냥 그날그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별일 아닌 불편함도 그들에겐 심각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6세의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동네를 산책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내내 정원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며 어깨가 좀 결린다고 툭 이야기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예약하고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으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 후 딸은 그거 들 수 있으시겠어요? 밤에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자신의 생활이 가족의 판단 아래 놓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어깨가 결린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이야기를 과하게 나누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나눈 말이 가족의 인식 속에서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통증, 관절 뻐근함, 잠 못 든 밤들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말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내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자유는 줄어들고 판단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관계 자체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냥 나이 탓인지, 무엇이 정말 이상 신호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점점 불편함 중심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누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신중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독립성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보세요. 진짜 평화는 모두가 나를 걱정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오해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멀어지고 형제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사돈 간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 틈에 끼어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건네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고 중재해보려 애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실감하게 만든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제 지인 8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주변에서 늘 의견을 묻는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어느 날 딸 집에 들른 자리에서 5살 된 외손자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있기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꺼낸